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한간에 이제 인터넷 게시글에 돌아다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너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알쓸 몸잡의 진행을 맡은 민경입니다. 알쓸 몸잡은 모두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여러 가지 몸에 대한 궁금증을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함께 해결해보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해보자. 미안해. 죄송합니다. 해결해보자. 네, 우선 저희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수한 영양학이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영양사 우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리틀 성엽을 운영하고 있는 컨텐츠로 보디빌딩 하는 남자 장성엽입니다.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 또 13년차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쌤 재활 문기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꽤 궁금했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 아이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PT 받아본 횟수가 한 400번은 받아보지 않았나. 400. 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봤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그 헬스장에 가보고. 근데 이게 사실 뭐 정말 좋은 분들도 계셨지만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컨셉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잡아떼기 발표.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연락하시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대시.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무리한 동작을 수행하다가 다쳤어. 근데 그게 뭐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확실히 해주지 않는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런 트레이너 선생님들 아무나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저는 지금 현재 와이프를 뭐 PT를 통해서 절대 만나지 않았다는 절대 만나지 않았다는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거부터 먼저 가장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 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아쉽기는 해요.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3대 파리, 폰파리, 이제 중고차 파리, 거기에 트레이너라는 한간에 이제 인터넷 게시글에 돌아다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너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다라고 이제 대부분 의견을 내주시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기업 H그룹에서 이제 피트니스 사업에 뛰어든다, 찌라시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찌라시. 있었을 때 저는 사실 되게 반겼던 편이에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대기업에서 인원을 책임을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높은 기준의 어떤 잣대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할 거고, 네. 그럼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트레이너들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어떤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 저는 사실 되게 찬성했던 편이거든요. 이제 선생님께서 장벽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럼 트레이너가 되는 법은 어떤 건가요? 현재 트레이너가 되는 법은 헬스장에서 일하면 됩니다. 네, 사실 그게 정말? 맞습니다. 네. 직업으로 트레이너를 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은 없어요. 헬스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쵸. 그건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하고, 그게 없어도 헬스장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으면 그러면 자격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수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법적 기준이 100평당 1명, 100평 이상이면 2명 동시에 그렇게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업주가 없어도 직원이 갖고 있어도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헬스장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들, 트레이너님들 이렇게 벽에 쫙 붙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한테 PT를 받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하시기에 이 트레이너를 고르는 최소한의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제 관점에서 저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들이 오셔서 재활도 받고 하면서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떤 트레이너분은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고 어떤 트레이너분은 좀 지식이 조금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아까 생활체육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생체를 봤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체 자격증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학회들이 있잖아요. 그 학회들에서 어느 정도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받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는 내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어딘가 불편해. 운동을 혼자 해보면 항상 어디가 좀 아파. 일반적으로 지금 나의 상태는 그냥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평가해 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적합한 뭔가의 프로토콜을 입력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모든 트레이너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팁이 있다면 생각보다 이제 교원 선생님처럼 물리치료사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안 하고 헬스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경력 중에 국가 이제 물리치료사 면허, 보건의료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 그럼 일단 무조건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평가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학업을 학교에서 하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거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에 있어서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저는 센터를 운영도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혹시 그럼 좋은 트레이너 있으면 소개시켜줘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트레이너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보시는 아마 모든 사업주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가장 많이 잘해주는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다. 명확한 거는 두 분에게서 말씀하신 요건을 대부분의 매출을 잘하는 트레이너들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헬스장에 갔을 때 가장 매출을 잘하는 선생님이 누구냐고 여쭤보는 것도 하나의 실속 있는 생활 속의 어떤 꿀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약간 우리가 맛집 찾을 때 리뷰 보고 가는 네. 이 리뷰가 1000몇 개네?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인가 가잖아요. 봐요. 그죠? 그러니까 경력도 오래되시고 꾸준하게 회원이 많은 선생님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쉬운 선택법이겠네요. 방법이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 헬스장을 일단 가잖아요. PT를 받으려면. 근데 헬스장도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접근성을 위주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좋은 헬스장의 조건이 다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좋은 헬스장이라고 하면은 프리웨이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존이라든지 그런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헬스장에 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 기구의 안정성 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좀 기구들이 안정적으로 잘 고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저는 어쨌든 헬스라는 운동이 단기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결과치를 낼 수 있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결국 꾸준함이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도 중요할 거고 저는 조금 더 그러면은 생활의 꿀팁처럼 아까처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너무 잦은 이벤트를 하는 헬스장은 조금 조심을 하셔라. 싸다 싸 막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사실 단순 그냥 숫자 계산만으로 해보더라도 정말 싼 데는 한 달에 2만 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이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한번 등록해 주시면은 내가 한 달에 커피 한 3-4잔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이벤트를 뭔가 계속 진행하는 거는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 추후에 내가 딴 헬스장 갔는데 갑자기 문이 잠겨 있고 흔히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 좋은 헬스장은 뭐냐? 그 시설에 아까 말씀하셨죠. 정비도 그렇고 그 시설에 계속 재투자하는 헬스장. 뭔가 기구의 배치라도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자재를 바꾼다든 계속 뭔가 재투자하는 흔적이 보인다면 저는 일단 좋은 헬스장, 안정성 있는 헬스장.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무에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근무 환경이든 여러 가지가 좋다면 사실 이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만큼 회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 믿고 등록할 수 있는 헬스장. 네, 그런 헬스장이 제가 운영하는 헬스장입니다. 혹시 헬스장이 어디쯤에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 있습니다. 영업 바로 당했어요. 지금 답정남인데 답정남. 바로 가고 싶은데.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고서입니다. 저는 PT를 꾸준히 받아온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PT 꼭 받아야 하는지가 의문일 때가 있거든요. 혹시 PT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받아요. 우리 모두 네.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리를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요리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내가 안전하게 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배움이 중요하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매도 먼저 맞아봐야 한다고. 들인 시간이 아까워질 것 같아요. 먼저 안 배우면. 그러니까 그동안 막 한 6개월, 1년을 혼자 해봤는데 그냥 흐지부지 와서 좀 시간만 끌다가 대충 운동한 것 같으니까 이제 딴 뭐 친구 만나러 가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근데 처음에 운동을 하면 압도적으로 내가 쓴 비용이 있어야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PT비 얼마를 지불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사실 뭐 예를 들어 좀 굴림을 당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든 간에 물론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굴림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1시간을 와서 내가 뭔가 움직이는 일종의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나 저기 가는 것만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와서 내가 뭘 할지 모르고 이러고 있어도 사실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트레드밀이라도 타고 그렇죠? 혹은 덤벨이라도 좀 잡고 이렇게 흔히 뭐 좀 깔짝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사실 거기랑 친숙해지거든요. 그래야 여기가 내가 여기다 발을 2발을 뻗고 누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습관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너무 공감해요. 저는 그거를 돈으로 의지를 산다고 표현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굴려지는 그 의지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저희 업장에 도움이 되는 이 훌륭한 의견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일단 뭐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은 좀 이런 뭐 어떤 말씀인지 알죠? 저도 또 돈 벌러 그러네 이럴 것 같아서 제 차례를 기다렸는데 사실 저도 두 분과 같은 의견이거든요. 저 또한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PT, 그때 당시 이제 PT라기보다 개인 레슨 그냥 이렇게 했던 건데 같은 단어지만 저도 결국엔 돈을 지불하고 운동을 배웠거든요. 전 2가지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의지를 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거기 가면은 그분이 계신다는 어떤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그냥 가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고 나오면 내 몸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는 결국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결과인 만큼 흥미라는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 운동을 열심히만 하려 하다면 그 흥미도는 전 금방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배우고 한다면은 그 흥미도 훨씬 올라갈 거고 내가 운동을 지속해서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지속력 그 힘도 충분히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PT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운동하면 뭐 무슨 루틴, 뭐 운동 유튜버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저도 실제로 그거 보고 운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만 하고 PT를 안 받아도 괜찮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굳이 이걸 비유하자면 전 공부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누군가는 인강을 보면서 공부를 해도 충분한 습득력이 돼서 성적이 올라가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개인 과외까지 붙이고 뭘 해야 그 정도의 성적을 따라간다 하면은 사실 유튜브에 관련된 이 운동 채널들이 요즘 정말 잘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우수 선생님 거 보면서 제가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봐서 따라하는 것과 퍼스널 트레이닝이 결국 이 개인에게 맞춘 거잖아요. 그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는 거고 그게 나한테 맞으면 참 다행인 건데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그 다음에 솔루션은 본인이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퍼스널 트레이닝은 개인에게 맞춘 걸 이미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해주니까 저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그거 검색해서 찾고 뭐 할 바에는 차라리 가장 가까운 헬스장 가서 PT 상담을 받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네.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하시는 거군요. 네, 이건 제 의견에서 끝난 건가요? 사실 감사합니다.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계속해서 운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헬스장은 어떻게 변할지 아까 그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헬스장을 운영을 한다는 그러니까 장성엽 선수가 아까 전에 그런 네. 얘기를 좀 하셨고 저도 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 대기업 중에 C사랑 S사랑 좀 협업을 해서 이쪽 분야로 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국가에서 이제 너무 개인 사업자들의 이런 것들을 다 걱정을 했는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결국은 약간 헬스케어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최근에 피트니스가 되게 많이 큰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합이나 이런 걸로 많이 큰 거죠. 우리나라의 피트니스판이 되게 커진 건. 근데 그 시합이나 이런 게 또 커진 거에는 아마 미용 쪽 업계가 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성형외과나 이런 쪽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뒤를 막 엉덩이를 토닥토닥 해줬기 때문에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관점이 이제는
점점 더 건강관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해라 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게 이제 헬스만은 아니죠. 다양한 운동들을 뭐 종합적으로 섞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취미가 돼서 해야 돼서 근데 가장 베이스로 가깝게 있는 게 헬스장이에요. 어딜 가나 있는 게. 그래서 헬스장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취미 운동들을 하나씩 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혹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헬스장이 변화해야 할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헬스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헬스 업계를 제가 꼭 대변하는 것만 같아서 가볍게 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아까 이제 두 분께서는 항상 그 헬스를 사랑하는 어떤 보편적인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저는 그러면 트레이너와 혹은 이제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시합이 결국에는 커져서 이쪽 업계에 어떤 큰 자본이나 흐름이 이제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과거만 하더라도 선수가 지나갈 때 우리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됐던 간에 내가 아는 그리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사진을 요청하고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내가 티켓 값을 주고 시합을 구경하러 가거든요. 예전에 혹시 대한체육회나 기타 등등 대한보디빌딩 협회죠. 그렇죠. 대한보디빌딩 협회 시합에 가족, 친지, 지인 외에는 시합장에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는 팬심 하나로 그 시합을 구경하는 피트니스의 문화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수를 준비하시고 싶은 분들께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본인 스스로에게 연예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연예인 병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연예인 병은 지가 연예인이 아닌데 병에 걸려서 연예인 그거 착각하는 건데 연예인 마인드는 내 스스로가 하나의 브랜드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든 어디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든 좀 미리 마인드셋과 이런 것들을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것. 보통 이제 자주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겨드랑이와 팔 사이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행동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저는 선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거 하나랑 트레이너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은 아까 이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종이 사실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내 스스로 느꼈을 때도 자부심이 느껴지려면 본인이 준비돼야 되니 필요한 자격증이든 어떤 회원분들에 대한 응대하는 어떤 애티튜드라든가 이런 것도 마인드셋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네. 트레이너든 선수든 은연중에 본인들의 그 마음가짐에 본인들이 갑이라는 약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지도하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회원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시간과 재화를 투자해 주시면 거기에 응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는 거. 네. 누가 원하는? 회원님이 원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필요한 자격증과 기타 등등 모든 뭐 준비들이 돼 있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제 도출해내는데 최대한 단시간 안에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지도를 하는 거라는 걸 그게 트레이너라는 걸 저는 항상 마인드셋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의료보건계통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헬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헬스 자체를 너무 우리가 정말 근육을 키우는 목적으로만 접근을 많이 하는데 헬스도 약간 저는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성인, 그다음에 시니어 혹은 키즈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약간 이건 제 꿈인데 그렇게 나눠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특성화 헬스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면은 3대 운동을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여기 가면은 맨몸 운동을 좀 제대로 지금은 다 약간 센터 같은 느낌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통합으로 돼서 약간 층별로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헬스장과 밑에 재활시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투자를 시작하면 네, 재활시설을 만들어주시면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이 되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가장 인접한 장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딱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PT를 받거나 뭐 관리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관리라는 게 운동에 대한 관리도 받지만 사실 영양에 대한 관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영양사들이 아니 4년 동안 공부해서 영양사 면허를 얻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자기들이 맨날 좀 뭐랄까 사회적인 탓? 우린 과연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만들어가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헬스장이나 이런 시설만큼 영양사들 일하기 좋은 시설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헬스장 대표님들은 내가 좀 규모가 된다면 영양사를 채용하는 건 PT 선생님들의 부담을 되게 줄일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운동을 가르치는데도 좀 더 초점을 가질 수 있고 사실 PT 선생님들이 식단이라고 하면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거 그냥 복붙해갖고 거기다 뿌리는 개념들이 많아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영양사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으면 영양사 선생님이 계속 상담만 계속 해주는 거예요. PT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보내면 10분, 15분을 상담을 계속. 그래서 그 선생님은 거기서 적절한 연봉을 받으면 괜찮은 아이템이 또 나와버렸네요. 근데 진짜 괜찮은데요? 아, 왜냐면 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회원님 먹는 거 다 찍어서 보내세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찍어서 보내면 별 말씀이 없으세요. 뭐, 그냥 체크? 네, 그냥 체크 정도? 내가 이걸 왜 찍어서 보내나? 이분이 영양학적으로 확실히 지식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주변에 괜찮으신 분 있으면 교육해서 이렇게 교육해서 보내주셔도 보고 계시다면 적극 저 진짜 생각 있거든요. 한번 연락 주시면. 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사업 이야기가 되었는데 오늘 헬스장과 또 트레이너 그리고 전반적인 업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그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좋은 센터 하나 차려주시면 네, 좋을 A평 전화 주세요. 쓰고 가게 마음 변하기 전에.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알쓸몸잡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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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